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조재길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였죠. 11월 FOMC 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상 쪽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인데 현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네, 파월 의장이 이달 말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하지만 금리 인상과는 별개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150억 달러씩인 채권 매입액 감축을 일단 다음 달까지만 시행하겠다고 밝힌 게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경기, 특히 물가 상황에 따라서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물가 급등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종전까지는 페드가 내년 6월까지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줄여나가고 내년 4분기에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였습니다. 물가가 계속 뛰면 내년 1월부터는 채권 매입 감축액을 월 300억 달러 안팎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럼 테이퍼링은 내년 6월이 아니라 3월 이내에 종료되고 금리 인상 시점도 그만큼 당겨질 수 있습니다. 어제 CNBC가 전문가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44%가 내년 7월에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시티은행은 페드의 첫 금리 인상 시점 당초 내년 12월에서 6월로 수정했습니다. 내년에만 총 3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위기를 느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좀 서두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도 전해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였고요. 버지니아 선거 전에 인프라 또 사회복지 예산안이 통과됐어야 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됐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선거 패배로 예산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예산안 통과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조금 전에 2가지 법안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사회복지 예산안을 먼저 하원 표결에 붙인 다음에 상원으로 넘기겠다. 그 다음에 인프라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원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프라 예산안은 이미 상원에서는 표결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2가지 법안 모두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바이든 또 민주당 텃밭이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 동력이 훼손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인프라 딜은 1조 2천억 달러, 또 사회복지 예산안은 1조 7,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던 사회복지 예산안 고심 끝에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나옵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화당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표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인프라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 진보파 하원 의원들이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가 합의돼야 인프라 예산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고용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체크해볼 만한 일정까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의 이제 10월 비농업 일자리 수 발표하는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경기 회복세 가늠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지표죠. 전달 이제 9월입니다. 9월에 일자리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 19만 4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증시에 충격을 줬었습니다. 10월에는 최소 45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실업률도 공개됩니다. 전달 실업률 4.8%였거든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중요한 경제지표 나옵니다. 10월의 소비자 물가인데요. 물가가 5월부터 5%를 넘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달에는 이제 5.4%였고요. 연말까지는 직전과 같은 이런 5%대 고물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파월 의장 역시 어제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높다 이렇게 인정했었습니다. 물가 지표가 중요한 것은 페드의 긴축을 강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페드는 통화 정책을 바꾸기 위한 조건 두 가지였죠. 최대 고용, 그다음에 2%를 일정 기간 살짝 넘는 물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인데 고용은 지금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최대 변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 물가가 또다시 이렇게 계속 뛰는 것으로 나온다면 페드가 테이퍼링의 고비를 더 잴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수 기업들 3분기 실적 발표 이미 마무리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트 디즈니, 또 페이팔, AMC, 니오, 비욘드 미트 등이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조재길이었습니다.